오늘은 제가 다녔던 학원 중에 하나인 마운웨스트 컬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아니면은 좀 학원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과목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의 맨 뒤에는 요거 문서를 따로 붙여놓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 말고 그냥 간략하게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맨 뒤로 가셔서 붙여진 문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운웨스트 컬리지라고 이제 컬리지라고 이름이 붙은 학원들이 많아요. 컬리지가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대학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딱히 진짜 우리나라에서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보다는 약간 학원 같은 느낌의 뭐 따로 학위도 딸 수 있는 곳을 컬리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전문대가 컬리지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마운웨스트 컬리지는 버라드라는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버스를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는데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 간격은 10분에서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약간 운이 따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운웨스트 컬리지는 중형 규모의 학원으로서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은 한 1000명 이상 정도 있을 때 대형 학원이라고 하고요. 인원수가 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캠퍼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그쪽에서 들을 수도 있고 본캠에서 들을 수도 있고 분캠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10분 걸어서 뭐 버스 타고 5분 그 정도인데 자기가 선택 수업을 이렇게 양쪽에서 듣는다고 하면은 쉬는 시간이 없어지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일본인이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 70% 정도는 일본인인 것 같아요. 이거는 ESL 클래스에 대해서 한정되는 얘기입니다. ESL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인이 정말 많고 그 다음이 아마 한국인과 이제 라틴 계열의 멕시코 그쪽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을 느끼고 싶다라기보다는 약간 일본인이 많으니까 외관상 정서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에 관해서는 학원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좋다 안 좋다에서 많이 갈리더라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 분위기나 아니면은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나 그런 게 많이 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 만나는 건 약간 운일 수도 있고 이제 자기의 레벨에 따라 갈 수 있는 반과 갈 수 없는 반이 나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는 영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이제 옐로 카드를 받는데 그거를 4장을 받으면 퇴원을 받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 앞에서는 최대한 영어를 쓰려고 하고 저희들끼리 쓸 때도 막 자기 나라 언어를 하면 너 옐로 카드다 약간 이런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DF 교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같은 거가 있으면 좋을 거고요. 정없이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사용하면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운웨스트 컬리지를 간다면 무조건적으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마운웨스트 컬리지의 일반적인 정보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ESL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학연수를 가시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 ESL 프로그램이에요. ESL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English Speaking Listening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말하고 듣기를 이제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L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운웨스트에서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좋았었고 애들끼리 티키타카 하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애들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닥 거부감은 많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안에서 다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ESL 들으러 가신다면은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듣는 거라고 하면은. 자, ESL 프로그램은 8시 반부터 12시까지 메인을 듣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이제 선택 수업 1, 2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수업 1, 2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이제 듣거나 안 듣거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제 자기 레벨에 따라 ESL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는 리스닝을 1시간 반, 10분 쉬고 그 다음에 리딩을 또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선택 수업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뭐 listening, speaking 아니면 writing, reading 안에 선택을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플라이를 할 때 이제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레벨이 나오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 레벨 테스트를 할 때 스피킹을 보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자기가 잘 읽고 듣고 이제 쓸 수 있느냐를 가지고 레벨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낮더라도 나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보다 레벨이 높은데 저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얼마나 영어를 문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이제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학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수업에서 8주 이상 들으면은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제 시험이 매주 있어요. 매주 그 시험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80% 이상 출석을 했을 경우에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뭐 시험 출과 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라 레벨이 나의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는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보다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뭐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어려운 영어 수업을 듣기는 합니다. 80% 출석을 하였을 때 졸업장이 나오고요. 70점 이상 시험에서 점수를 얻었을 시에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딱히 솔직히 취업할 때는 쓸모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약간 뭐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 느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L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EAP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EAP는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좀 더 학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학 과제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기업을 비교를 하고 어떤 것이 이 기업과 이 기업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근거를 인터넷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의 과제를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과제가 정말 많아요.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후에는 영어로 검색을 하거나 정보 서칭, 영어로 뭔가를 읽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애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빡세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마치고 맨날 도서관 가고 주말밖에 놀 시간 없고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AP 애들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EAP를 왜 듣느냐 하면은 이제 EAP 다음에 코업으로 보통 넘어가는데, 코업을 가기 위해서 코업에 약간 그런 수업들이 EAP 수업이랑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코업에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EAP 수업을 듣는다라는 애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방어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어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ESL 프로그램의 레벨 7 이상 아니면 EAP 300 이상을 수료를 해야지 이제 코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AP 같은 경우에는 레벨 100, 200, 300 이렇게 있고요. ESL 같은 경우에는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2, 3 이렇게 올라가면 끝인데, 요건 1, 2, 3, 4, 5, 6, 7, 8을 올라가야 되니까 요게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레벨이 5다 그러면은 EAP는 200이거든요. 근데 200이면은 한 주만 더 들으면 300을 하고 요거 졸업을 하면은 이제 코업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레벨 5였으면은 5, 6, 7 총 3번 총 8주 해서 총 6달을 들어야지 코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AP를 들으면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AP의 좀 종합적인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은 숙제가 엄청 많고 이제 타 수업에 비해 동양인이 많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L하고 EAP는 수업 시간이 같아요.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12시까지 하고, EAP, ESL 둘 다 메인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수업을 알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L과 EAP는 이제 서로 다 같은 학원 친구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코어 프로그램. ESL, EAP에서 레벨 7 이상 또는 EAP 300 이상을 수료를 해야 들을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업을 듣는 애들에서 좋은 소리 들은 적은 없어요. 수업이 재밌다 뭐 이런 소리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제 친구가 방어웨스트 코업을 들으러 간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코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통 수업을 하는데, 금요일은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월, 수가 하나, 화, 목이 하나에서 이제 요거 6시간, 3시간 이렇게 듣거나 3시간, 6시간 이렇게 듣습니다. 3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듣는 거가 6시간 코스고요. 이제 6시 반부터 9시까지 듣는 게 3시간 코스입니다. 이제 이게 저녁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보통 아침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그때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시간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자기 만약에 일을 잡는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 시간을 막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썩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재미가 없고 환불받고 월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코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 정말 많아요. 90% 이상이 일본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학원에서 방과 후에 애들을 좀 더 놀 수 있는 치밀하게 할 수 있게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매월 초에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번 달에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이제 매일 이렇게 다르고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있는 액티비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좀 스케일이 큰 액티비티고요. 액티비티라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막 활동적인 이런 게 아니고 뭐 카페를 가서 언어 교류 아니면은 문화 교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저는 거의 안 나갔었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저는 그때 참여를 했고요. 뭐 볼링, 뭐 가라오케, 뭐 어디를 가본다던가 이제 그런 특정한 활동할 때만 저는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학교 초반에 친구를 만들 때 유용할 것 같고요. 저도 초반에 몇 번 참여를 해서 재밌는 애들 많이 만나서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움웨스트 컬리지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해보자면은 ESL 프로그램을 몇 달 정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를 듣고 코업을 가는 거는 솔직히 비추천을 합니다. 코업 같은 경우에는 코업을 들을 수 있는 기준점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굳이 맞춰야 되나.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 낮은 것도 많거든요. 코업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이 학교에 좀 더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업을 듣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빡세지 않고 여러 친구를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도 좀 더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서 코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른 학원을 알아보던가 아니면 여기서 ESL 프로그램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곳은 일본인이 정말 많아서 좋은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정서적인 차이가 많이 없다는 점,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외국 같은 느낌을 썩 그렇게 많이 받진 않는다는 점. 뭐 물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서 라틴계 애들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이 많이 없다는 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또 생각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둘 거고요. 뭐 따로 바움웨스트 컬리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a.